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마켓주민 진행을 맡은 유일한입니다. 자, 오늘 마켓주민은 김난영 PD, 그 다음에 이유정 씨, 유아람 씨 이렇게 PD, AD 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화창한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계좌도 아주 이 봄 날씨처럼 화창하게 하루하루 꽃이 막 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싶은 우리 동학개미군에게 어떤 그 저희 그 모닝투데이 방송의 간절한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자타가 공인하는 특히 제가 손꼽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금융 전문가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이제 이 주린이 여러분들은 뭐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식 좀 내가 꽤나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이남우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요새 근황이 어떠신지 좀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2016년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돌아왔고요. 귀국을 해서. 네. 그 이후로 그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그 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부 이제 대학원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뭐 재무 분석, 네. 산업 분석, 뭐 거버넌스 이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정말 뭐 소개 CG가 잘 나가고 있는데 JP모간, 뭐 메릴린치, 그다음에 삼성증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전용 헤지펀드 매니저까지 이런 네. 분은 우리 모닝투데이 방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화자찬인가요? 아이, 뭐, 뭐, 옛날 얘기입니다. 네. 예. 약간 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이제 연세대학에서 주로 이제 외국인 그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좀 위축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캠퍼스 분위기가 좀 다운됐을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제대학원 소속이니까 이제 영어로 그 언더우드 학부하고 저희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뭐 지금 3학기째 학교에 그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모든 것이 그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참 안타깝죠.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마켓 주민은 레프윙, 주공님, 뭐 김정은님 등등이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우리 저 김난영 PD가 하나 콕 집어서 또 질문에 반영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 삼성전자 주주만 215만 명에 이른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전 국민이 이 직접 투자, 주식 투자에 나서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4년 전만 해도 한 10만 명 간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1 주식 분할 효과도 있지만 이제 그 동학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200만 명 넘는 이제 주주 시대가 열렸고 이제 주총도 지난주에 여셨는데 상당히 뭐 30년 이상 이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진짜 흥분되는 일.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주식 중심의 문화, 영어로 이제 에코티 컬처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는지 좀 뭐 희망 섞인 그런 바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또 높아지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젊은 투자가들은 상승장만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위험 자산입니다. 특히 주식은 하락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보다 리스크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경기의 영향도 받고 전체 투자가가 얻는 수익률 중에서 주가 상승분이 훨씬 더 크고 배당의 비중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좀 리스키한 그 위험이 있는 자산인데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고 항상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 주식 문화, 에코티 컬처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특히 더 많이 좀 우리 국내로 많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시장에서만 65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8조 원, 합치니까
3조. 네네. 예, 어마어마한 돈이 예. 예, 순매수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뭐 주린이 투자자들 또 이제 영끌에서 투자하시는 뭐 젊은 층도 많고 또 은퇴하신 이제 70대 분들까지도 꽤 이제 주식을 뭐 사실 이제 그 일상화돼 있다. 주식 투자가 일상화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서 좀 그 직간접적으로 많이 좀 들으실 텐데 이런 얘기들을 좀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책을 발간한 지 한 열흘쯤 됐는데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책을 드리면 되게 이제 뭐 금융계나 이제 기업계, 산업계에 계신 이제 남자분들한테 드리면 본인이 읽으시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한테 책을 드리거나 심지어 이제 학자제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요즘 주식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성인 남성 중심의 그 주식시장이었던 게 전 국민이 참여를 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실제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보면은 그 80 넘으신 분이 이제 계좌를 튼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생각으로 80 넘어서 주식 계좌를 트시는지 그만큼 이제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책 얼마 전에 내셨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마켓주민 제목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고르는 법 뭐 이렇게 좀 좌상단에 그 나가고 있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었잖아요, 교수님은. 또 이제 반면에 이상하게 투자를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성과가 안 좋다 이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투자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덕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투자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투자 습관.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은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이제 시장이 급락하면서 20%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손절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작년 이후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충분히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고 20% 먹고 또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면 직접 투자는 피하는 게 좋고 제가 그 개인 투자가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 그 지적 호기심을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해라. 지적 호기심. 두 번째는 주위에 여러 가지 그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섬세한 능력을 키워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지런함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그거를 바로 내가 그 시험해보고 사용해보는 그런 부지런함. 이제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추면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머리로는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지적 호기심을 좀 채워야 되고 또 이렇게 눈으로 또 오감을 통해서 또 관찰을 또 분명히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끝으로는 직접 체험해봐라 이왕이면. 그러니까 제가 제 책 그 수 제목 첫 번째 나오는 게 한국의 테슬라 주주가 우리나라 이제 서학 개미가 1.4%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투자했다면서요. 근데 제 주위에도 테슬라 주주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다 여쭤보면 테슬라를 한번 타보신 적이 있냐.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가령 테슬라 주주이시면 모델 3라도 한번 시승을 해서 이게 과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기차, 미래차, 플랫폼의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에 딱 맞는 이제 본론에 들어갈 그럴 이제 시간이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런 고르는 법을 하나의 좀 이렇게 두툼한 책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고 나서 정말 참 국내외를 망라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시간적 또 공간적인 그 넘나듦에 제가 감탄을 했었는데요. 자, 30년 넘는 그 사실은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또는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또 나쁜 기업과 나쁜 주식을 잘 이제 선별할 수 있어야 그 성과가 당연히 좋을 텐데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자,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는지 한번 교수님이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에 입각해서 상식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젊은이들은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게임이나 친구들이 하는 게임 아니면 중국, 미국, 유럽에서 새롭게 나오는 게임들이 뭐가 그 인기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고 아울러서 가령 게임 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반도체, 그래픽 프로세서 이런 것들도 본인이 관심을 갖고 이게 성장이 많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되게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는 업종. 실제 삼성전자, 아마존 같은 주식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클라우드, 전자 상거래의 대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업종이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해당 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좋은 걸 찾으면 발굴하면 대박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점잖게 대표적인 기업 톱3에서 항상 승부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면에 주가는 항상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업종,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3가지, 5가지 정도 리스크를 항상 이 종목 기업이 잘못될 수 있는 리스크는 뭔가 그걸 항상 따지는 습관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종목을 골랐으면 투자를 하시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 종목 업종의 펀더멘털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 5가지는 중간고사 주관식 문제로 한번 낼 만도 하는 예. 상당히 빨간 줄을 제가 다음 학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빨간 밑줄을 쳐가면서 네네.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저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머리에 넣어두고 계속 체크해가면서 저것들을 점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지는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 약간 좀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이제 성격이 급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간접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많은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미분들이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될지 이 예측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네네. 우리 저 교수님이 보시기에 시장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정말 그 딱 정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좀 있을까 저는 싶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적정 주가나 적정 펄을 예측하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그거는 뭐 아주 뛰어난 30년 이상의 베테랑 전문가들도 자주 틀리는 건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업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과거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한번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성장, 최근 뭐 1, 2년 성장도 중요하지만 10년 정도 보면서 이 장기 성장 곡선이 지난 10년 동안 연 10%를 성장한 산업인지 20%를 성장하는 산업인지 아니면 정체가 된 산업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아울러서 한 2, 3년 후를 최소한 내다보면서 목표 주가를 한번 자기가 설정을 해보고 물론 이제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한 5가지의 리스크 요소, 팩터를 항상 내가 따져보고 왜냐하면 그 리스크 요소는 제가 보는 리스크 요소와 삼성전자에 대한 리스크 요소와 유 부장께서 보시는 리스크 요소랑은 틀릴 겁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틀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훈련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3개, 5개 정도 종목을 하시고 근데 그 회사들의
경쟁사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뭐 세 종목만 투자를 해야 돼도 본인이 봐야 되는 종목은 한 10개는 된다고 하니까 네네. 상당히 그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네네. 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 와, 이런 것도 눈에 탁 띄네요. 네네. 그 5가지를 오늘 딱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막 유튜브라든가 SNS에서 와 너무 와닿는다. 근데 실천이 좀 어렵다. 네네. 이런 막 그 댓글들을 막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본인이 투자를 시작하면 네. 그 엑셀 파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처음 자기가 들어간 시초가,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로 주가를 연결을 해서 수익률을 그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산 종목하고 경쟁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주주총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연 주가 상승률하고 배당 수익률을 더한 개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총 수익률이죠. 토탈 리턴인데 그걸 이렇게 모니터하는 습관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제 네네.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70조, 80조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년. 그러니까 자기 이익보다도 큰 금액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을 했죠. 애플이. 네, 애플이. 예. 그래서 네, 실제 갑자기. 네. 애플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제조를 하는 그 아이폰 메이커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 업체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평가도 있었지만 이러한 그 10년 이상 된 주주 환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 투자가의 신뢰가 좀 더 강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야, 우리 저 이남우 교수님 오랜만에 이제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참 우리 동학개미 군단에게 이렇게 힘이 되시는 말씀해 주시니까 막 시장이 막 급락했다가 지금 막 반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나무 푸시다 뭐 이렇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뭐 파월만 푸답니까? 우리 저 교수님도 얼마든지 푸달 수 있습니다. 예. 자, 아주 저 귀중한 시간이고 그래서 더더욱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네요. 자, 서학개미들 단연 테슬라 무엇보다도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엄청 오른 다음에 좀 빠졌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많이 이제 고민도 깊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 멀리 해외에 가면 이 테슬라를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해가지고 정말 이 왕대박을 터뜨린 아주 그 유명한 회사가 있다 이렇게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딘버러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베일리 기포트 얘긴데요. 우리 저 교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일화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쭤봅니다. 이 베일리 기포트의 사례,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실제 국내는 그 아크라는 그 투자가가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테슬라 아크. 지분을 많이 들고 아크. 있다고. 네. 이제 거기 그 창업자 CEO인 캐시 우드도 이제 제가 아는데 실제 돈나무. 예, 그 캐시 우드. 아크보다 조금 더 한 단계 한 수 위가 베일리 기포드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라고 이제 금융의 중심지인데 거기 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독립적인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역으로 활동할 때 거기 몇 번 또 불려오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한 달씩 전 세계 로드쇼를 다니는데 이제 가장 긴장을 하는 게 뉴욕의 헤지펀드들하고 미팅하는 거, 그다음에 에딘버러의 베일리 기포드 같은 데를 이제 만나는 건데 워낙 똑똑해서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의 논리나 이런 걸 되게 따지고 그러는데 여기가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테슬라 주가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7불에 사서 7불. 2대 주주로 뭐 몇십억 달러, 수십조의 이익을 내고 작년에 펀드에서 너무 비중이 커져서 한 40% 이익 실현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 투자 베일리 기포드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왜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했나.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설은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과제는 기후 온난화인데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차고 거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뛰어난 리더를 가진 게 테슬라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단계부터 테슬라를 믿고 투자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얼마 전에 또 그 SNS 통해서 야, 삼성전자 중장기 목표 주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계산하신 걸 봤습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던데 야, 역시 이 나무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제가 딱 이렇게 그런 느낌을 확 받았는데 자, 삼성전자 중장기 전망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고 계시고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반도체 이제 IT 애널리스트가 아니어서 제가 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했다는 건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책에서 제시한 거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정석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일 펀디멘털이 안 좋을 때, 기업이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아주 극히 낮을 때 투자해서 피크 어닝스, 그 사이클에 기업 이익이 가장 많이 나기 바로 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인데 삼성전자는 2018년이 과거 사이클의 피크였고 네네. 2019년이 이번 사이클의 저점인데 지금 이제 상승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2011년을 갖고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그거는 21년, 틀린 네. 것이고 이번 사이클의 피크 어닝스가 언제냐, 2022년이냐, 23년이냐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피크 어닝일 때 마진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2018년에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4%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 상승 국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논리를 적용을 해서 과거보다는 또 퍼도 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 이 회사의 거버넌스가 주주 환원이 좀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익의 변동성이 조금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근거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피크 퍼가 9배였는데 9배. 이번에는 한 12배에서 한 5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15배. 그러면 뭐 한 10만 원에서 한 11만 5천 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가 IT 전문가로서 추정을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국내 투자가들한테 꼭 그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PER 15배 2022년이냐 23년이냐 이익이 고점 치는 거를 가정을 하고 나서 15배 적용하면 최대 뭐 한 11만 5천 원. 제가 삼성전자 11만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 정도밖에 여쭤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역시 마지막 하나는 구체적인 종목 얘기가 되겠죠. 전 세계 아마 기업 탐방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우리 동학개미들 또 서학개미들한테 이런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대형주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주식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패밀리 기업들. 패밀리 기업.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재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유럽, 뭐 미국 이런데 이제 패밀리 기업들, 가족 기업들은 되게 존경을 받고 소수주주와 같은 배를 탄 것처럼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명품 회사인 LVMH, 케어링, 그다음에 몽클레어, 그 패딩계의 그 샤넬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도 있고, 미국의 뭐 월마트, 그다음에 초콜릿을 만드는 허쉬 이런 데도 다 가족 기업인데 장기 성과가 엄청 우수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기업군으로서는 아시아 유럽계 은행 중에 그 최근에 회복을 못한 그 은행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 HSBC 같은 데인데 스탠더드 차터드는 한국의 SC 제일은행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들 두 개 은행들의 이익이 뭐 올해 하반기 내년 2023년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 여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 PBR도 한 0.5배, 0.6배로 뭐 우리 은행하고 한 국내 은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성장성 대비 저평가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라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고성장주 막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와, 의외로 패밀리 기업을 딱 첫 번째로 네네. 꼽아주셔가지고 야, 뭔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네네. 예,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봄이 오는 기분을 좀 반영해서 특집 마켓 주민 한번 꾸며봤습니다. 뭐 투자의 성공, 뭐 지름길이 어디 딱 정해져 있을까만 그래도 우리 오늘 이남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투자 습관들 잘 유념하시고 또 좋은 기업을 고르는 5가지 방법 잘 메모하셨다가 본인의 계좌를 운영해 나갈 때 적용하시면 어떨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